코딩 테스트나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좀 노하우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정해진 틀은 없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면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로 구축해서 제출했던 게 좀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KDT 개발자 교육과정 7개월을 마치고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개발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회사인 잘레시아에서 2년차 풀스택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을 풀스택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 아니면 스케줄링 개발이거나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환경 구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개발자의 직무로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우연찮은 계기로 유튜브에서 개발 관련 무료 강의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코딩에 점점 흥미가 가면서 나도 개발 직군에 한번 몸을 담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KDT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사 업력이 거의 한 28년, 그리고 연매출도 거의 200억 중반 이상.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안정되어 온 검증된 회사라고 보이는데, 이런 25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을 때 네. 아마 신입으로 지원하셨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좀 이렇게 잘 뚫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신입 개발자로서 사실 코딩 실력보다도 이 사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성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습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GitHub에 코드 정리를 좀 꾸준히 했던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곳들도 합격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총 몇 곳 정도 추가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외에 한 5개 정도 합격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서류 접수한 곳은 총 몇 곳 정도 되죠? 서류 접수는 거의 한 50개 이상은 서류 접수를 했었어요. 최종적으로 된 거는 6개니까 그래도 한 12%에서 13% 정도 합격률을 보이신 거네요. 네. 저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면접 관련해서는 기술 면접 질문이 되게 많았었고요. 제가 이력서상에 나열한 기술 스택 위주의 핵심 개념을 좀 물어보셨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제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겪은 어려움이나 아니면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로 구축해서 제출했던 게 좀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력서에 있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 여쭤보셨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백엔드에서 스프링 같은 개념에서 핵심 개념 중에 DI가 뭔지, IOC가 뭔지 이런 핵심 개념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웹 풀스택 전반에서 와스 서버가 뭔지, 보안 쪽에서는 JWT 방식의 로그인 방식이 뭔지에 대한 핵심 개념 위주로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수강했던 KDT 교육기관이 어디였어요? 저는 중앙정보처리학원에서 자바 풀스택 과정으로 7개월 정도. 이 기관을 선택을 하셨던 이유와 여기만의 강점이 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기관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정보 부탁드릴게요. 제 기준에서는 최신 기술 스택을 다루는 커리큘럼과 웹 풀스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커리큘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KDT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강사 선택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평점도 많이 참고를 하고 중앙정보처리학원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앙정보처리학원의 그 멘토님이 어떤 평점이 좋았고 어떤 강점이 있었길래 선택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제 평가하고 선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7개월 과정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 성함이 백승은 강사님이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셨었고, 실무 위주 코딩 활용법을 많이 알려주셨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상황에선 이런 코드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경험 기반의 사례를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딱 갔던 친구들과 조금 더 저녁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좀 구분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 KDT 과정이
그 전공생의 4년 정도의 과정을 7개월 안에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만 따라간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난 이후에 따로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업을 좀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나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좀 노하우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코딩 테스트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스나 아니면 백준 코딩 테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정해진 틀은 없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학습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어요. 좀 그런 취업 정보들을 얻는 노하우들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관련 취업 후기나 아니면 뭐 이력서 작성법 등 이런 내용은 원티드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스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면접 관련 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화려하게 짜려고 하고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그 얘기해 주시는 거는 뭔가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발 신입의 경우에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코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 로직을 개발할 일은 없고, 대부분 코드 분석이나 아니면 기본 코드를 수정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되어야 코드 분석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신입으로서는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개발자로서 어떠한 성장을 목표로 하시고 요즘도 어떻게 혹시 뭐 공부를 하시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블로그나 아니면 깃허브 같은 거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프론트나 백엔드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개발 문화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 리더로서 성장을 하는 게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하신 분께서 참여하신 그런 KDT 과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드렸으니까 해당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코드에서는 저희 AI 데이터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 쪽에서도 취업이 잘 되신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하나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